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문과 사이가 나쁜 계단, 아이들을 싫어하는 놀이터,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문, 티켓값을 할인해주는 좌석, 옆 건물에 대한 예의가 없는 아파트, 술 취한 호텔, 불뚝만을 위한 방까지 세상에는 혹시 설계를 하다 잠깐 졸은 건 아니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가 지어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실수로 지어진 건축물 같은데 이유를 들으면 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건축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저세상 건축물 탑 7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7위 공중부양 계단. 홍대 입구역 9번 출구를 나와 걷다 보면 늘 인산인해를 이루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날 수 있죠. 이 걷고 싶은 거리 맞은편에는 주차장길이라고 불리는 널찍한 길이 있는데요. 길을 따라 이어진 개성 있는 가게들을 구경하다 보면 어라? 건물 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V자 모양의 계단과 만나게 됩니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2층과 3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비효율적인 계단을 보고 있으면 이거 대체 누굴 위해 만든 계단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건물이 원래는 2층까지밖에 없었기 때문 건물이 너무나 좁아 3층까지 새롭게 중축하긴 했지만 건물 안에는 도저히 계단을 둘 공간이 없던 탓에 이렇게 건물 밖에 부랴부랴 계단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아니 그럼 왜 계단 하나 넣을 공간이 없을 만큼 누덕누덕 기운 건물들이 이렇게 좁은 땅에 줄지어서 서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건물들이 있는 주차장길은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였다고 합니다. 이 기찻길을 따라 생긴 당시 건물들이 아직도 그때의 모습을 유지한 채 지금의 독특한 모습이 된 것이죠. 와,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있는 것만 봤을 땐 허름한 건물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보니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들이 마치 당시의 작은 기차처럼 보이는 것도 같네요. 6위 왕자의 병기.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이 특이한 형태의 화장실. 영화니까 뭔가 과장을 섞은 거겠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웬걸?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한 병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도 왕이 된 기분이 드는 병기라며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죠. 금을 바른 병기도 아닌데 왜 굳이 볼일 보기 어렵게 계단 위에 병기를 모셔놓은 걸까요? 사실 이 병기는 반지하의 독특한 건물 구조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오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병기가 정화조보다 위에 위치해야 하는데 반지하는 정화조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은 탓에 부득이하게 병기가 정화조보다 높이 있도록 계단 위에 병기를 설치한 것이죠. 물론 최근에 지어진 반지하의 경우에는 굳이 화장실을 계단 위에 놓지 않아도 되지만 예전에 지어진 반지하 중에서는 이런 구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반지하의 고충이 녹아들어 있는 오픈 광경이었네요. 5위 가쁜 육교. 횡단보도가 없어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차도 위를 가로질러 나 있는 육교. 하지만 판교에 있는 이 기묘한 육교는 차도를 건널 수 있기는커녕 인도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아 통행을 방해하기만 했죠. 놓여있는 모습이 워낙 뜬금없어 가쁜 육교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은 판교 3대 미스테리에 꼽히기도 하고 많은 판교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한 기자가 육교의 정체에 대해 분당구청에 문의하면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우리가 육교라고 생각했던 것은 육교가 아닌 조형물 겸 전망대였던 것. 작가의 원래 의도는 상가 하천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영락없이 육교로 보였던 것이었죠. 그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전망을 위한 공간인데 높이가 낮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조형물 위에 올라가면 운중천을 포함한 판교 일대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이 육교를 발견하신다면 한 번쯤은 올라가서 좋은 경치를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위 멍청이 계단. 7호선 상도역 2번 출구에는 작은 계단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평평한 평지에 굳이 계단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분분했었죠. 그런데 쓸모없어 보이는 이 계단이 집중호우 때는 무엇보다 유용한 존재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바로 비가 오는 날에는 계단 옆으로 이런 차수판이 설치되기 때문. 상도역 2번 출구는 다른 곳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여간으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될 위험이 높다고 하죠. 이를 막기 위해 역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빗물을 막는 차수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수판을 건너는데 무리가 없지만 노약자나 짧은 의상을 입은 시민을 위해 계단을 설치해둔 것입니다. 실제로 상도역 2번
출구에 차수판과 계단을 설치한 뒤로 이전보다 침수 피해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여름 서울을 강타했던 침수 피해 때 제대로 차수판이 작동하지 않아 고생한 역들의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도 상도역의 이름이 들리지 않은 것은 이 똑똑한 계단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3위, 에스컬레이터. 해외에서 멍청한 건물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죠. 이게 계단이야 에스컬레이터야? 마치 에스컬레이터 재료가 부족해서 계단을 이어붙인 것 같은 기묘한 디자인.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독특한 에스컬레이터가 한국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남성역 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만든 에스컬레이터에 왜 굳이 계단을 끼워 넣었느냐 비판 섞인 목소리가 커지자 남성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에스컬레이터만 달고 싶었어요. 원래는 계단밖에 없던 남성역 3번 출구에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던 찰나 아뿔싸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를 넣을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모터 공간을 만들다 보니 그 공간을 오를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에스컬레이터가 탄생해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마냥 우습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위, 외절의 구간. 출퇴근길 지하철을 탈 때 높은 계단과 마주하면 귀찮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귀찮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내려갔더니 다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면 정말 허무하겠죠. 실제로 서울 몇몇 지하철역에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요. 시민들은 왜 저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며 외절의 구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 없이 평지로 만들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도 역시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외절의 구간 위에는 빗물과 오수를 운반하는 하수박스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하수박스 위치를 쉽사리 옮길 수도 없고 지하철역의 높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수박스를 피해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외절의 구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마냥 귀찮게만 느껴지는 구간이었는데 사실 공공시설을 위해 꼭 필요한 구간이었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욕은 참아볼게요. 1위, 공중에 떠있는 문. 다른 공간으로 드나드는 통로인 문.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문을 생각 없이 열었다가는 다른 공간이 아니라 저기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문을 열면 발밑에 아무것도 없네요. 건물 바깥에서 보면 그 모습은 더욱더 황당합니다. 높은 벽 한가운데에 네모난 문 하나만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는 기괴한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 문의 용도를 알게 되면 그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문의 정체가 위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비상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비상구가 위험한 낭떠러지와 연결되어 있다니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안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문들이 생긴 데에는 다소 부끄러운 이유가 감춰져 있죠. 건물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이던 시절 추락 방지 시설은 의무가 아니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비상구 문 하나만 딸랑 만들어 단속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2019년 한 도시에만 1,700여 곳이 있을 정도로 부수가 많았던 탓에 출입구를 착각한 이용자들이 이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했는데요. 다행히 이후 모든 비상구들은 의무적으로 비상구 추락 방지 안전시설 3종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런 위험한 문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었지만 아직도 오래된 건물에는 가끔씩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 문을 열고 나신 후에는 바깥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키는 부산의 한 도로. 빙빙 도는 급커브 구간이 이어져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일반적인 직선 도로로 만들면 경사가 급격해지는 탓에 어쩔 수 없이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회전형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대신 안전을 위해 도로에 여유 공간을 두고 진입로 입구와 도로 중간중간 주의하라는 표지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은 건축물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니 참 신기하죠. 이제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생긴 건축물이 있으면 어휴 뭘 저렇게 지었냐고 비난하기 전에 왜 저렇게 지었을까라는 호기심이 먼저 들 것만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